안녕하세요. 본격 집 활동 장려 프로젝트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똑똑해지고 뭔가 많이 배우시려고 만났습니다. 저희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저희의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랑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 계속해왔는데 오늘은 경제의 끝판왕이죠. 이제 저희는 어떤 화폐 개혁을 맞이해야 할까요? 화폐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즉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을 디지털 화폐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을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맞이할 확률이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화폐 단위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 대 1달러 대 한 1160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달러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크질 않아.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는 1대 뭐 1.1 이렇게 가고, 위안화도 1대 뭐 6점 몇, 엔화도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1000단위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우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달러가 1달러면 우리도 뭐 1.1환 뭐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서로. 그래서 기존의 화폐 단위를 1000원을 1환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나라는 단위가 같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도 돼. 쓰는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꿀 때 그게 화폐 개혁으로 가긴 하지만 옛날처럼 전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한에 제한 없이 막 바꿔도 되는데,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화폐 단위가 변화하고 그 동그라미 세 개가 막 없어지고 하는 거니까는 마냥 길게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가격을 표시할 적에도 이제는 바뀐 화폐 단위를 써놓을 테니까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맞아요. 해외여행 가보면은 뭔가 우리나라 돈이랑 비교했을 때 나 많이 낸 건가 적게 낸 건가 헷갈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화폐 개혁의 속도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쓸 수 있다, 맞아요.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된다면 사고 파는 거래의 형태도 좀 변화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변화가 많아집니다. 지금의 외환 거래는 이걸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외환 투자를 한다, 어느 나라 돈이 더 오를지, 뭐 위안화, 달러, 맞아요. 뭐 엔화 등 이 거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워져. 다른 사례로 들어보면, 옛날에 무역은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을 해야 되고, 네. 무역 금융도 일으키고 해야 되니까는 상품에도 정통해야 되고, 물건을 팔 그 나라의 수출 국가의 상황이나 수입하는 나라의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막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유튜브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엄청 많죠.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외 직구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해외 직구라는 게 이제는 세상이 좋아서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뭐 비타민을 산다거나 이런 걸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전문가들이라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다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내려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나라의 화폐를 다 살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직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뭔가 내가 전문가가 되는 느낌이 들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는데 물물 교환의 대상에서 이제는 약간 투자 이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더해지면서 저희가 또 이제 디지털 화폐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약간 화폐 개혁의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 화폐 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아, 그래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 이제 화폐의 본격적인 어려워요. 어떤 개혁이 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적에 네.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요.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8% 내지 지금 23%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이 단계도 굉장히 오래 6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런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중간 단계를 생략을 하면서 수수료 자체도 한 5% 정도로 싸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싸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거는 환전할 필요가 서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수료가 2% 정도로 싸져요. 그러면 돈의 속성상 앞으로는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 같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요.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스테이블 코인이랍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의 달러하고 예를 들어서 1대1로 연동시켰다거나 아니면 JP모건 은행 같은 데서는 은행 간 송금을 활발하게 위해서 JP모건 코인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이 코인은 달러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코인들이 앞으로는 이 시장, 디지털 화폐 시장의 그 주역으로 이뤘을 공산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화폐 개혁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제 공부의 핵심은 약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아니면은 투자를 어떻게 할까였는데 이제는 교수님이랑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의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잘 벌까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기 전에 먼저 주입시키는 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금통을 3개를 줘. 네. 그래서 하나는 체다카 저금통에다 넣게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자기를 위해다 쓸 저금통에다 하나 집어넣어. 또 하나는 지금 자신의 현재를 위해서 즉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금통을 하나 줘. 이렇게 3개를 나눠 담고 그다음에는 조금 커지면은 자기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부모한테 보여줘야 그다음 용돈을 줘. 그러니까 자기가 용돈 장부에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다음 용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연히 용돈 장부에다 기록하고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관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집콕 프로젝트 계속해서 홍익희 교수님과 공부를 하면서 약간 화폐 오늘 중심으로 공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며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의 정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중요할까요? 그거는 이 돈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확신이 서야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런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확신이나 그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돼. 즉 시장이 나보다는 훨씬 똑똑해. 그래서 내가 확신에 차서 투자를 했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자기 오류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야, 내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내서 투자한 건데 이게 떨어져? 그러면 시장에 맞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뭐를 잘못 생각했을까 하고 시장하고 교류를 해야 돼. 시장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교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투자자들한테는. 오, 투자 앞에 겸손이 같이 붙는다는 건 오늘 처음 배웠어요. 그래요. 네, 겸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네, 저희 집콕 프로젝트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했던 경제 공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겸손도 배웠고요. 투자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집콕러들의 똑똑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집콕 생활을 위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도 함께. 여러분, 안녕!